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4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전 10시입니다. 자, 암호화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은 다 제낄게요. 월봉은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이기 때문에 예,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주봉은 이제 상단선 위에 있죠. 크로스톨 코인부터 볼게요. 예, 이거 상단선을 안 가네요. 이 종목은. 한번 갔다가 떨어져도 되는데 그냥 하단선에만 있어요. 하단선에만 머물고 있고, 네오도 이제 상단선 위에 있죠. 볼린저 밴드를 요 찍었어요. 지금 두 개 찍은 거예요. 상단선 두 개 찍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단선 위에 있고요. 지금 2.5%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락해도 상단선 위에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예, 이것도 라이트코인도 지금 올라가 있고, 리플도 올라가 있고, 리플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도 지금 상단선 위에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보면 막 가격은 쫙 움직이고 있잖아요. 막 저기 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예, 이것만 보면 왜 상승하고 왜 하락하는지를 이제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봉으로 보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걸 가늠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직, 요건 살짝 올라갔다고, 예, 눌리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은 꽤 많이 올라탔는데, 예, 이건 살짝 올라탔다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SV도 올라타 있죠. 주봉들은 다 매수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올라탄 거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쵸? 이게 이제 토해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3일 동안 토해내면 이거 주봉이 음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주봉이 음봉이 됐을 경우에 다음 주에는 안 좋겠죠. 지금도 이제 좀 올라타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나 보네요. 어쨌든 지금 상단선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스텔라 로맨 윗골이 많이 따랐지만 이제 상단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단선 올라탔던 건 이제 전부 토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톰엑스 여전히 상단선 위에 있고, 스팀 달러, 예, 움직이질 않네요. 이거는 시아코인, 예, 이것도 상단선 위에 있고, 아크 이것도 위에 있고, 이건 하단선도 안 찍고 올라간 거라 정말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단선 위에 있죠. 에이다, 오미세고, 이것도 상단선 위에서 이제 거의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온톨로지, 이것도 지금 상단선 위에 있는 상태고요. 예, 웨이브, 이것도 상단선 근처까지 갔다가, 그나마 이건 상단선까지 안 간 거예요. 예, 이더리움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엄청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상단선 안에. 이더리움 클래식. 예, 여기 이제 하단선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잘 보세요. 예, 이쪽 하단선 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오스. 자, 이오스 상단선 올라간 거 다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올라간 상태에서 버티고 있고, 어떤 종목은 올라갔다가 다 밀린 종목이고, 예, 이것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어떤 종목은 많이 들어갔고, 어떤 종목은 조금 들어갔고, 어떤 종목은 덜 들어갔고. 근데 대부분 지금 관심 종목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종목들이, 예, 상단선 안쪽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종목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자, 매수가가 여기에요. 예, 여기.
이 정도 1080원. 그러니까 이건 매수한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음, 썩 땡기지 않는 형태예요. 이게 마지막 하단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끝나면 죽어요. 자, 만약에 이걸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108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래 내역에 가서 보면 그쵸? 제가 이 가격을 샀던 게 1080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단선이 그 가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비트코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을 보여드리면 자, 비트코인 하단선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비트코인의 하단선이 4,430만 원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4,430만 원은 4,430만 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봉의 하단선이 어, 주봉의 상단선 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 이게 이제 주 말로 갈수록 주봉의 힘이 세지고 주 초에는 일봉이 힘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주봉은 어차피 봉을 7일 동안 그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3일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예, 이제 일봉이 아닌 주봉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매수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선 매수 안 합니다. 음, 결국에는 주봉의 상단선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상단선이 그러면 4,300만 원 정도잖아요. 4,300만 원보다 아래에 있는 하단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면 여기, 예, 눌림을 준다면 여기까지. 그래서 저라면 이거를 4,226만 7천 원에 사겠어요. 자, 오늘 제가 비트 쪽에 한번 예, 걸어두겠습니다. 일봉을 보고 밀리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 4,226만 7천 원. 자, 비트 예, 4,226만 7천 원. 그렇죠? 그래서 0.05 비트 예, 요거만 한번 사볼게요. 자, 그러면 적어도 4,300만 원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매수하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니까 전봉 저가를 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그러면 이제 봉들을 한번 쭉 볼게요. 네, 이건 이제 매수 메리트가 더 이상 없다고 보고요. 네오. 예. 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하단선이 7만 300원 부근에 있어요. 7만 300원에 하단선이 있는데 그러면 7만 300원이 어디 있는지를 주봉에서 보는 거죠. 네, 7만 300원. 자,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패스. 예. 이걸 패스하는 이유는 이제 주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봉의 하단선을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주말이 다가오면 주봉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주봉의 관점에서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램. 자, 하단선 여기 있죠. 232원. 그럼 주봉으로 가보세요. 232원이 어디 있나? 232원. 예.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은 패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일봉만 보면 사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단선이 지금 얼마냐면 22만 3,900원 정도 돼요. 네, 주봉으로 가보세요. 22만 3,900원 어디 있나? 자, 22만 3,900원.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밑 하단선 요거 21만 7천 21만 7,400원. 21만 7,400원은 21만 7,400원. 네. 자, 보세요.
이것도 상단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건 비트예요. 예, 비트가 가면 어차피 알트들은 문제없이 갈 거잖아요. 근데 비트가 안 가면 알트는 더 떨어지니까 지지가 있건 말건 눌러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자, 리플 보시면 이제 하단선이 1201원이에요. 예, 1201원. 1201원? 예,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 자, 비트코인 보셨고요. 음, 골드의 하단선은 이 정도 있어요. 자, 69,000원. 그럼 69,000원이 주봉의 어딘가를 보겠습니다. 69,000원. 예, 상단선이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려와야 사죠. 근데 지금 상단선 위에만 눌기 때문에 이것도 일봉으로 보면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느냐? 그럼 주봉의 매수가에 걸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주봉 매수가가 장중에 와야 되는데 장 끝판에 오면 그건 누르겠다라는 얘기지 그게 매수해서 좋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비트코인 SV도 여기 하단선이 있고 여기 하단선이 있어요. 자, 21만 3,600원의 하단선이 주봉에서 어디 있는지 볼게요. 네, 21만 3,600원. 예, 보세요. 상단선 위라고요. 그러니까 일봉을 활용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저가 깨지면 그냥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싸리 손절 안 하고 버텨보고 싶은 자리에다가 비트코인을 걸어 놓은 거예요. 예, 비트코인 캐시. 예, 지금도 하단선이 일봉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매수해도 되는데 일봉의 매수가가 주봉의 상단선이 그런 상태를 다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일봉에는 이렇게 하단선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내리잖아요. 이거 왜 내리지? 이 하단선의 위치들을 주봉에 가서 보시면 돼요. 115원. 그럼 115원이 주봉이 어디에 있느냐? 115원? 상단선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 입장에서 이걸 찍어 누르면 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텔라로메. 예, 이것도 하단선의 위치가 485원 정도 되죠. 그나마 이거는 내려왔을걸요? 485원. 예, 이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텔라 루멘 정도가 내려온 정도, 상단선에서 내려온 정도, 하단선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가를 깨고 나면 예, 다시 또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음. 이제 저가를 깨면 일단 일봉의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손절선이 주봉으로 이동한다라는 소리고요. 주봉의 저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봉의 손절선을 이용할 건데 일봉의 매수가보다는 주봉의 매수가를 쓰는 편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전략은 살짝 조심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탐나는 거예요. 지금 다 일봉으로 보면 다 하단선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탐이 나는 구조죠. 근데 다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안 내리는 종목이 없잖아요. 이게 왜 내려? 일봉이 이렇게 하단선이 탄탄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보면 하단선에서 매수하고 상단선에서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단선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단선을 계속 이렇게 뚫고 내려가잖아요. 저기서 매수했으면 다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어느 쪽에서는 상단선 위에 있고 어느 쪽에서는 하단선 아래에 있는 거면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고 오버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봉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일봉의 저가에다 손절 걸고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봉이나 주봉을 모두 고려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주봉의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는 일봉의 하단선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지금 일봉은 다 매수가에 왔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은 사실 매수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주봉의 입장에서 보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없기 때문에 일봉을 믿고 하루를 거래할 거냐, 주봉을 믿고 쉴 거냐,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일봉은 너무 좋아요. 이따가 만약에 일봉을 딛고 올라가면 아, 일봉이 좋아서 그랬구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구조에서는 매수를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일봉의 하단선을 찍고 전봉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권장한다? 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권장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늘은 관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일봉은 다 매수가 근처에 와서 정말 매수하기에 딱 좋게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만 보면 야,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딱 볼게요. 예, 비트코인만 봐도 어제 딱 살펴봤을 때 여기에 공간이 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딱 그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시가가 둥 떠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똑같이 해요. 이런 것들은 이격은 메웠는데 자 보시면 오늘 이제 고가 투자 신비도가 내려가죠. 결국에는 어제 고가 4,569만 2천 원을 넘지 못하면 이제 일봉상 하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가 어제 저가가 4,343만 9천 원 여기를 붕괴하잖아요. 그럼 일봉은 하락이에요. 예, 일봉은 하락이 됩니다. 근데 일봉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뭔가를 매수하시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일봉의 저가를 깨지 않을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이 저가를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머릿속엔 그것만 들어있어요. 아,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저가를 깰 거다. 일봉의 저가를 깨고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주봉이 상단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기까지 시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4,300, 예, 4,312만 5천 원대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4,312만 5천 원이 어딨냐? 이 정도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주봉으로 봤을 때 어, 하단선에 상단선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매수를 못 하겠고 예, 거기를 무너뜨리면 여기 4,100만 원대의 하단선이 있는데 지금 제가 걸어 놓은 게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하면 여기서는 오늘 기술적으로 한번 튕겨 볼 수는 있겠다. 물릴 수도 있어요. 물리면 저 이따가 손절할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주봉 때문에. 주봉이 만약에 공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으면 그냥 일봉의 하단선을 타고 이렇게 매수를 해보는 그런 행동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주봉을 보고는 사실 용기가 안 나요. 이게 올라가서 반대로 이제 전부 고가를 넣고 올라가서 뭐 오후에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럼 판단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판단력이 이제 그 정도인 거니까. 근데 이제 계속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올봉은 다 열려 있어. 예. 위아래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아래로 가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위로 가면 그나마 나은 거지만 이게 아래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래로 방향을 틀면 상단선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형태가 아닌 굉장히 힘든 시간대가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에너지만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투자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예, 일단 주봉의 하단선에 가깝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편이 어쨌든 체결이 되더라도
좀 정신적으로 덜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걸어놓은 가격은 3천만 원대잖아요. 지금 요 가격 말고 무너지면 걸어놓은 건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봉이 양봉으로 버텨줘야 다음 주에는 뭔가 해볼 만한 거리가라도 있는 거죠. 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매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4,290만 원대에 생기니까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요 정도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노려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오르든 내리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관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은 이 정도라도 버텨주니 다행이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다 토했잖아요. 예, 이런 종목 붙잡으신 분들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 구조와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단지 한쪽은 내렸고 한쪽은 버티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예, 이더리움도 지금 올라가서 상단선 위에 있지만 예, 이 구조랑 리플 구조랑 스텔라 루멘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종목은 받치고 있고 어떤 종목은 팔아먹었다라는 차이인데 지금 처한 현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는 좀 지양을 하고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